중국의 전력난으로 시작된 원자재 쇼크. 전 세계가 원자재 수급으로 난리가 난 가운데 한국에게 자원을 쏟아 붓겠다고 소리치는 나라가 있어 화제인데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대통령부터 한국에 푹 빠져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말하는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국과 우즈벡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 국민이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한류 열풍으로 한류가 유행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타슈켄트에는 한국교육원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국정교과서도 영어 외에 한국어로도 발행되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의 경제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산업의 위기. 현재 중국 전역이 에너지 수급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공장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특히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공에 있어 전력 부족으로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 부품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메모리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모리에 쓰이는 원자재인 텅스텐은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를 새기는 웨이퍼의 원재료의 수급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며 만약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웨이퍼 중 반도체 금속 배선을 하는데 필요한 주요 소재가 텅스텐입니다. 한국 외에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텅스텐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이 값이 싸면서 생산량도 많아 대량의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급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2%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덕분에 중국이 생산 가동을 멈추면서 원자재 가격은 급상승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요한 전력량을 맞추기 위해 북한에서 전기를 수입할 정도로 다급하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 중국은 이번 연도 말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생산 기업들도 중국 전력난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올해 10월 기준 탕스텐 가격은 1kg당 $40 25센트를 기록했는데요. 무려 37%나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텅스텐 광산 개발 지분을 100%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동리소시스라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자원개발 전문 회사로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합작회사 우스콜청스텐을 설립해 지분 51%를 보유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2019년 외국 기업 최초로 금속광산 개발 채광 면허를 우즈벡 정부로부터 발급받고 사우트바이, 부르굿, 사긴칸 3지역에서 텅스텐 광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우즈벡 정부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49% 지분을 모조리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텅스텐 100% 전량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약 덕분에 미래 산업의 최중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텅스텐을 대량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 그것도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계약을 성사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즈벡과 인연을 맺고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끝에 비로소 해낸 성과라고 합니다. 9년간 이 회사는 총 $841만, 하나로 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질 조사에만 투자한 신동의 창업주 김용구 회장은 우즈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공회의소 명예 고문에 위촉되며 2011년에는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도스트릭 최고 훈장을 받으며 한국인의 위엄을 드러냈죠.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주목한 한국은 한 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설립해 금속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국산 장비를 수출하며 협력을 강화했죠. 우즈베키스탄에는 풍부한 팅스텐을 비롯해 몰리브덴이라는 희소금속도 있어 향후 미래 원자재 영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속센터에서는 광산에서 캐낸 원료의 순도를 높이는 재련 기술을 중점으로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연구가 성공리에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고품질의 우즈벡 자원을 중국 의존 일변도였던 원자재 수입 시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입 루트를 찾으면서 원료 자립에 한 발 더 가까워졌죠. 자원 분야 외에도 통상 분야에서 경제 협력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립아동병원 건설부터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와 사업 텅스텐 자원개발 및 매립지 가스 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했죠. 우즈벡은 한국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약속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즈벡 대통령들의 한국 사랑 때문입니다. 우즈벡 대통령들은 지안파 출신들로 대부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이들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우즈벡 역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을 5번이나 방문할 정도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1년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사마르칸트 박물관에 걸려있는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말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인과 우즈벡인들은 교류를 이어갔다고 말했죠. 그리고 우즈벡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존재를 언급하며 항상 고려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 이들은 내 형제라며 끈끈한 정을 드러냈습니다. 말만 형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20여 건의 다양한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대 대통령인 샤프가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역시 자신을 지안파라 칭하며 한국을 형제로 생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사위는 우즈베키스탄 국영자동차 회사에 한국 지사에서 5년간 근무했고 근무하는 동안 딸을 낳았는데요. 손녀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통령은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역시 한국 문화는 물론이고 한류를 좋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과거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대장금의 팬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위해 이영애 배우를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매우 기뻐했다고 하죠. 한국을 사랑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 모델을 눈여겨보고 그와 비슷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의 참여를 권유해 자국 산업에 끌어들였습니다. SK건설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의 독점 개발권을 얻어냈는데요. 심지어 무바렉 가스화력 발전소에 대한 채굴 권한을 오직 한국에게만 줄 정도였죠. 현대화 성공 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우즈벡 정부가 25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발전에 필요한 연료는 무료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덧붙이며 한국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SK건설의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과 급속도로 친해지는 우즈베키스탄을 바라보며 일본 정부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즈벡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우즈벡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차관을 빌려준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떠한 지원이 없었던 상황. 한국이 우즈벡 사업권을 따내면서 승승장구할 동안 일본은 어떤 성과도 없었죠.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스켈링 솔라이 태양광 입찰 사업에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도 뛰어들며 경쟁 입찰에 들어갔는데요. 과거 한국은 셰라바드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 이번 경쟁에서도 한국의 입찰 성공이 현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우즈벡의 한국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즈벡과 한국이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